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 조은석 특검이요, 법불악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를 강조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수사 개시부터 윤 전 대통령 일단 신병 확보부터 나선 거는 그 특수통인 조은석 특검의 전격적인 수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초장에 빠르게 예. 뭔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근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법을 준수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도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아니 미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하대하는 듯한 감히 니들이 나를 수사하려고 들어 이러한 태도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일정 부분 감안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나오라고 할 때도 안 오고 헌재에서 나오라고 할 때도 안 나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이걸 막으려고 했었고 결국 그러한 이제 제목으로 지금 덕지덕지 이제 붙어 있는 것인데 법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은 이미 다 이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시간을 끌면서 혹은 이 어떤 피고인의 많은 것들을 그냥 다 봐주기로 이렇게 일관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빠르게 저런 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특검의 소환 요구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소환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네. 이게 법리적으로 따져서는 저 얘기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 특검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한 번도 수사를 받으라 소환 그 요청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거 건너뛰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적인 그 정당성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 탄핵 4월 4일 날 탄핵을 인용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렇게 수긍하는 국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당당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란 특검에 조사받겠다. 그리고 자진 출두하겠다. 그리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내가 직접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 선언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이자 이 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전공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피하면 피할수록 국민들은 생각이 윤 대통령 그 측근들과하고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본인이 당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럴수록 자진 그 출석을 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면 체포영장도 또 그건 무효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당당하게 전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국민들께 대한 그 도리이자 이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가장 지름길이 그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신문도 지금 진행 중인데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따른 겁니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 했는데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라면서 기각을 했고요. 이 김 전 장관은
그러니까 0시, 26일 0시 자정 지나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예. 저 판단을 빠르게 내리지 않으면 바로 그냥 풀려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엄청난 역사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보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못지않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지금 또 나오게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적 정서에서 동의될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도 바로 이러한 지점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결국 지금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을 해놓은 건데 구속영장 신청을 해놓은 건데 네. 이 부분이 과연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구속 상태로 계속해서 수사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라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법불악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이 수많은 이 권력에 아부를 해왔던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검마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치국가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시 구속 그대로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전 장관이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서 제기한 이의 신청이 각하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예, 김용현 전 장관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과 저는 같은 맥락으로 좀 더 당당하게 임해야 될 걸로 봅니다. 자꾸 네. 어떤 신청, 기피 신청이라든가 각하 신청을 요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그게 억울해서 정정, 물론 다 법의 안에 있는 테두리지만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점점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 자체도 어려워질 뿐더러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윤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또 뭐 이 적부심에 뭐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이상으로 다 밝히겠다라고 스스로 먼저 이렇게 밝히는 것, 꼭 뭐 구속 또 뭐 이 구속이 아니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 상황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정말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때 아마 돌파구가 이루어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당당한 모습으로 어떤 법 심판대에 임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 관련 소식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인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4법을 농업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4법의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당 등 야권에서도 농망법 발언이 이 송미령 장관의 사퇴 사유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농망법이 희망법이 되는 거냐라는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네,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이나 곡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식량 주권하고 관계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쌀 농사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확 짓지 않게 되면 당연히 식량 주권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농민의 안정된 삶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이 쌀이라고 하는 이 주식량 이런 것들도 이 재배나 이런 것들 참 보장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근데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무회의를 몇 차례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좀 마음에 들었는지 장관을 좀 유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러한 비판점들에 대해서는 송미령 장관의 몫인 것 같아요. 본인이 소신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은 더 좋은 대안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인지 이것은 이 본인의 어떤 숙제로 남겨진 것이고 네. 그 비판은 일정 부분 또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원 대변인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내각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유임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다라는 것을 이미 대변인 논평과 방송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장관 한 분이 유임한 것까지는 제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할 노릇인데요. 예, 그런데 그것이 송미령 장관이면은 그거는 이 베스트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성과를 낸 장관 중에서 유임을 시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전 정권과도 화해를 하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그리고 이 능력본이 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진영에 관계없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실천하는구나라고 돼 있는데요. 바로 저 송미령 장관은 왜냐하면 본인이 그 비상계엄 때 장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까지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양곡관리법은 농망법이 얘기했듯이 나라를 망치는 그리고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그런 법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까지 한 분이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유임을 시킨다니까 철학과 이 대통령의 철학과 뜻을 받들어서 하겠다라고 완전히 180도로 전환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하면은 그 모양 국민들을 위한 도리가 아닙니다. 차라리 양곡관리법 반대는 제 소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정책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일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더 떳합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망국법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슬쩍 철회를 하고서 이재명 정권에 또 이런 그 깃발을 드는 모습에 보면은 참 씁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유임은 제가 박수를 쳐드리지만 그것이 송미령 장관이다라는 것은 박수를 쳐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